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진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죠.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아주 사랑했고 할머니의 집은 숲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 모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할머니께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숲을 가로질러 가거라 하지만 낯선 이와는 이야기하지 말고 곧장 할머니 댁으로 가렴 어머니는 당부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정 중에 눈에 띄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되었고 할머니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 몇 송이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꽃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숲속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빨간 모자는 길가에 서 있는 늑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늑대는 그냥 늑대가 아니었습니다. 은밀하고 교활한 계획을 가진 늑대였죠. 어디 가느냐 작은 아가씨? 늑대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한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늑대는 교활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길로 가고 하라. 그 길이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이라네 라며 빨간 모자를 속였습니다. 순진한 빨간 모자는 늑대의 말을 믿고 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늑대는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기 위해 숲속의 진짜 지름길로 질주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늑대는 할머니를 놀라게 했고 늑대는 할머니를 옷장에 숨겨놓고 자신은 할머니 침대에 대신 누웠습니다. 얼마 후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린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다르게 보였기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손이 그렇게 크신가요?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더 잘 안아주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변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왜 눈이 그렇게 크신가요? 빨간 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속삭였습니다. 이어서 할머니, 왜 이가 그렇게 크신가요? 라고 묻자 늑대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막 뛰쳐나와 빨간 모자를 잡으려는 순간 숲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달려와 문을 열고 늑대를 제압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후 늑대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숲속 깊이 쫓겨났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구출하고 할머니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낯선 이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할머니와 함께 조용한 숲속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빨간 모자와 그녀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사람들에게 조심성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창한 숲속에 살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숲속의 동물들 사이에서 가장 두렵고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우렁찬 포효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이는 어린 동물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에게도 한 가지 큰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작은 생쥐였습니다. 이 생쥐는 너무도 작아 사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자는 화가 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 생쥐가 사자의 코를 떼굴떼굴 굴러 지나갔습니다. 사자는 갑작스런 간지럼에 크게 기지개를 켰고 깨어나자마자 생쥐를 잡았습니다. 감히 나를 깨운 게 누구냐? 라고 사자는 번개 같은 눈초리로 생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생쥐는 사자의 앞다리 사이에서 떨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자님, 부디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당신께 큰 도움이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자는 그 말에 피식 웃었지만 그 작은 동물의 담대함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너 같은 작은 생명체가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사자는 가볍게 웃으며 생쥐를 릴리즈 해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자가 숲속을 돌아다니던 중 사냥꾼이 설치한 그물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하루 종일 포효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하나같이 그의 포효를 무서워하며 다가가기를 꺼렸지만 유일하게 생쥐만이 사자의 울부짖음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생쥐는 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자님, 그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쥐는 빠르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갉기 시작했고 지나지 않아 굳센 그물의 몇 가닥이 끊어졌습니다. 사자는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는
생쥐를 보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 작은 생쥐야. 내가 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당신의 용기와 도움을 잊지 않겠다. 그 후 사자와 생쥐는 깊은 우정을 쌓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숲속의 다른 동물들도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청중에게 크기나 외모보다 마음의 크기와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용기와 선의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사자가 생쥐에게 한 가지 큰 진리를 알려주듯 작은 생명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포뱅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매력적인 벽돌집과 고풍스러운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매일 아침 갖가지 빵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특별한 고양이 샤를로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트는 보통 고양이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세련되었고 깊은 초록색 눈동자로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단결 같은 회색 털과 우아하게 휘어진 긴 꼬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샤를로트가 이 마을의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의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샤를로트를 모험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각 가정의 창문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른 집으로 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제빵사 피에르는 새로운 빵 레시피를 자랑스레 소개하길 원했으나 부끄러움에 차마 말을 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샤를로트는 피에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마을 중앙광장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이끌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에르를 찾아가 그의 새로운 빵을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샤를로트는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길을 알아보듯 길 잃은 아이들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탁월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작은 소년 쥐리 그의 가장 아끼는 나무 조각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쥐는 마음이 아파 샤를로트에게 털어놨고 샤를로트는 부드럽게 그의 무릎 위에 올라 알아듣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후 곧장 달빛 아래 반짝이는 것 있으면 그것이 분명히 잃어버린 카드일 것이라며 쥐를 인도했습니다. 샤를로트의 가장 멋진 장점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슬퍼지거나 걱정에 빠질 때 샤를로트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눈빛으로 걱정 없는 미소를 전하면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고민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용감하고 친절한 샤를로트는 이렇게 많은 모험을 겪으며 루이프뱅의 고양이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록 여러 세대의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기억되는 진정한 이야깃거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르포뱅에는 언제나 두려움보다 희망이 있었고 고양이 샤를로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푸른 들판 한가운데에는 고귀한 장원이 있었습니다. 이 장원에는 아름다운 정원 웅장한 대저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진 젊은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누이였고 그는 진실과 정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장누이에게는 커다란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희귀한 진실의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사용자가 무슨 질문을 하든 가장 진실된 답변을 비춰주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 거울은 바로 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장누이는 이 거울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정체 모를 낯선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호기심 많은 여행자로서 장누이의 고귀한 장원과 진실의 거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자신을 제라르라고 소개하며 거울의 힘을 시험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누이는 흔쾌히 허락했고 제라르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라르는 거울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거울은 과연 진실을 알고 있는가? 순간 거울은 눈빛으로 반짝이며 말했다. 나의 역할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의심이 있다면 내 마음속 진실을 찾을지니라. 제라르는 거울의 답변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 질문하였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거울은 다시 답을 주었습니다. 너 자신의 진실을 찾아가며 그 여정을 통해 삶의 목적을 느껴보라. 제라르는 거울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실망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누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장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장누이처럼 고귀한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거울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밝혔다. 그의 고귀함은 진실에 대한 헌신과 그로 인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제라르는 깊은 감명을 갖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장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이어갔고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장누이를 찾아와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찾고자 했고 그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조금 더 진실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장누이는 자신이 사랑했던 장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거울을 예전처럼 공경하며 그것으로부터 배운 진실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은 마을 전반에 퍼져나갔고 장누이의 이야기는 고전으로 전해져 후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프랑스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듯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이야기 속 장원을 찾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라도 거울 앞에서 진실된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전설의 거울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오는 이들에게 각각의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실은 꾸준히 이어져 갔고 마을은 언젠가 장누이가 이끌었던 그 시절처럼 진실되고 고귀한 곳으로 남았습니다.